너네 전학생은 처음이지? 아니요, 선생님만 처음이세요. 그러면 선유 자리를... 정국이 옆자리가 비었네? 왜? 짝이 맘에 안 들어? 정국이랑 있으면 심심하진 않을 텐데.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는 또래보다 일찍 철들어버린 선유와 그런 선유 곁을 명랑한 기운으로 감싸는 정국, 이 뭔데? 둘의 이야기입니다. 넌 왜 공부 안 해? 그게 궁금한 거야? 넌 그런 거 안 무서워? 필요 없는 사람 되는 거. 2016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영화는 어두운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맑고 다정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비오는 날 자신의 우산을 선유에게 내미는 정국의 모습에서나 같이 쓰고 가자. 선유와 정국이 함께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나도 한 입 먹어봐도 돼? 이거?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선유를 구해주는 정국의 모습과 마주할 때면 선유의 주변으로 따스한 기운이 맴돕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엄마마저 자신을 떠날까 불안한 선유 곁에서 강촌에 있는 선착장이야. 희미하지만 환한 웃음을 짓게 하는 정국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 영화가 얼마만큼 선유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을 담아 온 마음으로 바라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나 내일 엄마랑 거기 놀러 갈 거야. 여기 이사 갔어요? 봤지? 어디로 갔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있는 거 다 버려달라고 그랬어. 나를 구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더라도. 내 옆에서 곁을 내어주는 나를 누군가가 구하지 있다는 마세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되는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 나를 구하지 마세요입니다. 제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씬의 프로그래머 손지연입니다. 2018년부터죠. 2018년도부터 이제 종로 문화재단에서 문화 다양성 영화제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독님, 배우님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종로 문화재단에서 항상 문화 다양성 영화제를 위해서 뒤에서, 즉 무대 뒤에서 힘써주시는 직원 두 분이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호 주임님 옆에서 열심히 문화 다양성 새내기로 지내고 있는 홍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구하지 마세요의 감독 정연경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구하지 마세요에서 박선희 역할을 맡은 조유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는 영화에서 선유의 지킴이이자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정국 역할을 맡았던 최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촬영 전에 가졌잖아요. 가장 말수가 없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소개부터 이렇게 또 멋있게 해주시니까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네, 우선은 이 장소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 명륜동에 위치한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국학 특화 도서관인데요. 어린이 청소년분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즐기시러 명륜동 국학도서관에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를 구하지 마세요 영화가 작년 9월에 개봉을 했었죠. 이제 개봉한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때 저도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런 감각도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나를 구하지 마세요에는 제가 정말 이렇게 온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영화를 듣고 또 다음 영화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구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 준비도 하면서 평범하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라서 공부도 하다가 또 새로운 작품도 만나서 즐겁게 촬영했었어요. 또 그리고 어린이 영화제에서 감독님이랑 유아랑 저번에 만났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뭐 영화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 연도 7월에 했었나요?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 맞죠? 거기서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이아 배우가 이제 배우상을 수상을 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뭔가 이렇게 사실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도 많이 주고 미안한 것도 많았는데 조금 그 미안함이 살짝은 좀 덜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기뻤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였어가지고 후보로 뽑혀가지고 간 거는 처음이어서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갔는데 상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네, 감사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서 안부를 여쭤보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개봉하고 GV 많이 다니실 때 관객분들한테 이런 약간의 친밀한 인사 그리고 GV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관객분이 갑자기 친밀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GV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작년에 이제 저희 개봉할 때 사실 이제 여러 행사들도 같이 뭐 시사회랑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직전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터지는 바람에 그때 준비했던 영화들이 다 취소를 하고 저희도 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한 번도 없어서 이런 기회도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카메라에서 관객분들을 실시간으로 뭐 채팅을 통해서 만나시거나 이런 경험도 없으신 건가요? 전주영화제에서 그때 이제 채팅이 따로 있긴 했지만 뭐 이렇게 관객 반응을 듣고 뭔가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최초로 몇 가지 영화에 제가 궁금했었던 거를 약간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정국이 역할을 했던 그 최로운 배우님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영화상에서 그 형한테 대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찐이야. 저거는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하냐? 이거 뭐야? 네가 그린 거 아닌데? 야, 빨리 안 내놔. 야, 너 지금 형한테 야? 저는 형은 없고 1살 위에 누나랑 9살 차이 나는 남동생 있어요. 둘째이네요, 그러면? 네. 저도 정국이처럼 형을 갖고 싶은데 지금 엄마한테 형을 낳아달라고 없어서 얘기가 이렇게 가나요? 그렇죠. 현실에서 형과의 저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나오는 연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괜히 막 오전에 보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죠. 일과 다 끝나고 보는 영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일과가 좌지우지 될까 봐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정말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집에서 홀로 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무거운 주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침착하게 젖어들지 않게끔 영화를 구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 이제 정국이라는 캐릭터가 꼿꼿하게 서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국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조유아 배우님이 연기하신 선유라는 캐릭터도 이제 어떻게 두 분을 캐릭터화 시키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에 적합한 두 인물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주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자기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녀를 같이 동반해서 죽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7일 북한강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되었던 5살 오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 김모 씨는 너무 힘들다.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며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엄마,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기까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가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 뭐 힘드신 분들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선유라는 캐릭터를 처음 생각하고 나서 옆에 누가 있으면 힘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 때 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귀엽고 엉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웃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유에게도 정국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귀여운 존재가 옆에 있어주면 그 순간 선유도 힘든 걸 좀 잊고 다시 아이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정국의 저런 모습은 선유한테 숨쉴 구멍 같은 존재잖아요. 약간 정국이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공부 못해도 좋다.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그거에 좀 전형인 느낌이 들어서 진짜 너무 좋은 캐릭터다. 네. 인생 캐릭터. 저는 사실 정국의 캐릭터는 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귀여운 쪽에 가까웠는데 로운 배우가 하게 되면서 약간 좀 더 이렇게 멋져지는 부분도 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듣고 진짜 그랬던 게 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약간 첫사랑 이야기인가? 약간 이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이 캐릭터를 아드님을 보고 네. 발전시키셨다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게 네, 저 아들은 그냥 귀엽기만 한데 로운 배우는 좀 멋있기도 하니까. 근데 같이 영화를 이렇게 리허설 하면서도 로운 배우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대부분 이제 로운 배우가 만든 거였고. 있어서 야, 재미 하나도 없거든? 재미없으면 빵집 가서 사와. 너 딸기가 직장에 이러면 뭐라는지 알아? 딸기 싫어. 너 차가 놀라면 뭐라는지 알아? 카놀라유. 또 톤도 이렇게 또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수영장 씬에서 선유가 이렇게 숨 참고 나왔을 때 정국이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내버려둘래? 처음에 저는 이걸 쓸 때는 그냥 정말 뭔지 알 수 없어서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로운 배우랑 리허설 하는데 로운 배우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왜 그렇게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걱정도 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막 이러면서 그 톤도 많이 바꾸고.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는 조이아 배우님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의 선유의 그늘진 얼굴과 정말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위태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유의 캐릭터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감독님의 디렉팅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1차 오디션은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었고, 이제 캐스팅 디렉터님이 이제 영화에 나온 장면들을 연기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는데 뭔가 그 눈빛이나 이런 느낌들이 선유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다가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덮고서 이렇게 하면서 막 울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정말 이 배우 너무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만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밝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너무 기쁘고 좋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이아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감독님께서 선유와 닮은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선유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비슷하게 따라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 심리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 박사님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그 아이들이 어떻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디션 볼 때 대본을 받았을 때 뭔가 정국이가 저랑 비슷한 면이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성격이랑 말투랑 그런 게.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혹시 저를 보고 쓰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슷해가지고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수줍음도 많이 타고 말도 없고 점잖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바른 생활 소년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배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고민을 좀 해서 실제로 만났을 때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제 정국이 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래서 재밌었어요. 유아 배우가 수영장에서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로운 배우가 나타나줬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 사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고 완전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워터파크나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촬영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또 수중 촬영이 있어서 연습도 몇 번 했고 스태프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계속 막 화보 같다고 아니 빈말일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막 끝나고 나니까 막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네,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좀 의아했던 게 수영을 잘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폐활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수중 촬영을 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강사 선생님이 숨을 정말 이렇게 정말 짧게밖에 이렇게 못 참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촬영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도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배우다. 네. 근데 저는 초반에 찍을 때는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계속 물에 있으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그럴 때마다 딱 캐치를 해주시고 딱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니 별로 안 저는 힘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반대의 기억이 있는 게 처음에 이렇게 유아 배우를 먼저 이렇게 단독 샷을 촬영하고 나중에 같이 촬영을 했는데 로운 군이 굉장히 이렇게 추워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유아 배우를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네. 그런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히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 했을 때는 거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너무 깜짝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추 달아가지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래?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별로 안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런 육체적인 힘듦보다 사실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춤을 추셨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특히 그 장면에서 보고 싶다 할 때 선율을 보는데 그게 감독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약간 본인의 연기인지. 감독님 부탁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웃겼어. 끝나면서 선이 봤어? 선이 봤어? 아니 선이 봤어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 의도된 장면이 의도된 아이 컨택이었군요. 춤추는 건 안 힘드셨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아니, 저는 감독님이 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하러. 근데 되게 제가 몸춘 줄 알았는데 선생님분이 되게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쳐서. 네? 막 이렇게 몸선이 막 이렇게 움직임이 선이 너무 좋다고 네, 선생님이 되게 칭찬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영상으로 볼 때는 되게 뻑뻑하고 뭔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잘 추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배워놓고 그 춤을 망가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너무 잘 추는데 저는 열심히 계속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막 하면서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저의 춤을 잘 사이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반전에 반전이 있는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맥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목과 반대되는 반어법 같은 느낌은 저는 받았어요. 그 영화 속에 이제 선유가 쓴 시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을 또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선유가 쓰는 글도 어떻게 또 짓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나를 구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더라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더라도 눈부신 바람과 햇살 다시 볼 수 없겠죠? 달콤했던 그 아이스크림 이젠 다시 먹을 수 없겠죠? 그래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구하지 마세요. 그거를 쓸 때는 되게 제가 어떻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냥 순식간에 어느 순간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선유야, 우리 아빠 보러 갈까? 그 사건들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쪽지라든지 뭐 유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편지들을 남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 속에서 뭔가 부모나 뭐 사회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느낌? 자기가 오히려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부모들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힘든 환경에 얼마나 처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게 오히려 역으로 더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선유의 입장이면 저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 시와 그 말들이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선유가 비 오는 날 아무도 데려와 주지 않아서 혼자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쑥 정국이가 나타나서 우산을 지어주고 가잖아요. 같이 쓰고 가자. 괜찮아. 됐다고.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그래서 공부를 못하나? 자꾸. 그럼 너 혼자 써.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다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슴 아픈 사건을 알고 있고 그 사건의 소녀는 살아있을 때 나는 뭐 해줬지? 우리는 뭐 해줬지? 라는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영화 안에서 정국이가 풀어주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혼자 마음이 찡했어요. 이게 와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사건에 뭐 그때는 뭐 선유가 아니겠지만 그 소녀는 이미 놓쳐버렸지만 다음에 혹시나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선유 또 다른 선유에게는 우산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전까지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저한테 선사해준 그리고 제가 느낀 굉장히 작지만 큰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일상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 영화를 만들면 어쩌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뭔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만들었었는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뭔가 이게 좀 좌절감이 약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힘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시니까 좀 그래도 뭔가 작은 불씨라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살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내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 이거를 숨긴대요 많이. 왜냐면은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서 나를 안 좋게 보거나 뭐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숨긴다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담담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말해주는 관점을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문화 다양성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차이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고,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너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유 엄마와 이제 함께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고르다가 그 정육점 사장님이 나와서 막 이쁘다라고 행동을 했을 때 그 선유 엄마가 되게 극도로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맛있겠다. 목살 구워 먹자. 앞다리살 사자. 봐봐. 100g이 1,000원이잖아. 그래도 구워 먹는데 목살이 더 낫지. 목살 아예 더 먹어. 싸줘. 아이고, 이 딸을 아주 잘 키우셨네. 나중에 아주 시집 잘 가겠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손 치우라고요. 선유야, 너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았어?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너도 그 되게 뉴스 궁금했어요. 보잖아. 그 연출을 한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맞아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 근데 저는 네네. 기본적으로는 선유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심리로 지금 현재 어떤 심리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정지영 아저씨는 사실 옛날 어르신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시집 잘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불안정한 심리를 좀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좀 약간 불쾌하거나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화다양성 영화제를 계속 이제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혼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면 좀 약간은 추상적인 키워드이고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갈피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내린 결론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문화다양성의 가장 작은 걸음이자 가장 큰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해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첫 번째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근접하고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물어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21년도 문화다양성 영화제 첫 번째 소개 작품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문화다양성 영화제 또 첫 번째 시간이라서 또 이번 연도에는 또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서툰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두 직원분들 그리고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곧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만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로운이와 같은 생각인데 일단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둘 다 이제 곧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공부도 좀 하고 로운이처럼 다음 작품 준비도 하면서 평범하게 지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새로 또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고요. 이렇게 배우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굉장히 기쁘고 저는 우리 배우들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저도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문화다양성 영화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2021년 저희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 영화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신 영상은 이제 영화제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서 10월 중순부터 저희 종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극제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또 저의 내일을 또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면서 지내는 하루하루로 변모시킬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사랑하는 분들에게 안부를 다시금 새삼스럽지만 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